안녕하세요. 30대 중반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있는 직장인 남자입니다.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번 용서해줬더니 끝을 모르고 기어올라서 이제 진짜 보내버리려고 합니다. 참 아내라고 하기도 싫은 하수구 같은 여자지만 그래도 아내라고 하겠습니다.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좀 수상하더군요. 하루 종일 걸려오면 밖에 나가서 받는다던가 뭔가 수상한 낌새를 채고 있긴 했습니다. 제가 한 달에 2주는 주간 근무를 하고 2주는 야간 근무를 하는데 야간 근무할 때 하루는 좀 일이 일찍 끝나서 원래 아침 8시쯤 집에 도착하는데 그날은 한 7시 되기 전에 집에 도착했지요. 집에 도착하니 애도 없고 아내도 없더군요. 한 30분쯤 앉아있으니까 아내가 머리털이 축축하게 젖어서 애를 안고 집에 들어왔습니다.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냐고 묻길래 뭘 그렇게 놀라냐고.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와 있었다. 넌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왔냐 물으니 친정에 애 맡기고 목욕탕 갔다가 애 다시 찾아오는 길이다. 그리 변명하더군요. 느낌이 왔죠. 그 후 3일 뒤쯤 월차를 내고 출근하는 척하면서 집 밖에 숨어 있었죠. 아내는 제가 나가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더군요. 따라붙었습니다.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알고 있는 아내 친한 친구네 집에 애를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. 아, 친구네 집 놀러 갔구나 괜히 의심했네 하고 혹시 몰라 좀 더 지켜보는데 아내가 애는 두고 혼자서 또 내려오더군요. 그리고 또 택시를 타고 번화가로 가는데 내리자마자 어떤 남자랑 꼭 껴안더군요. 와, 눈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. 둘이서 손잡고 호프집 들어가서 한 2시간쯤 뒤에 나와가지고 숙박업소로 들어가더군요.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. 당장 뒤따라가서 두 년놈을 반 죽여놓고 싶었지만 몇 호인지도 모르고 별 방도가 없어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요즘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둘이서 그렇게 하는 거 현장 검거 안 해도 모텔 들어간 정황만 확실하게 포착하면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. 그거만 있으면 호실 출입한 거 몇 호에 언제 문이 열렸나 언제 문이 닫혔냐 그런 것까지 다 나온다고 증거 보전 신청을 하라더군요. 다음날 되자마자 친구랑 같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이게 보통 CCTV가 7일 지나면 다 지워지니까 빨리 해야 한다고 자기가 힘써준다고 해서 5일 만에 CCTV 영상 확보를 했죠. 집에 들어가서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난리를 한번 치니까 아내는 그 길로 애도 두고 짐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. 그 이후 자기도 좀 알아봤는지 한 달 반 만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. 그동안 생각 많이 했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렵겠지만 새롭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정말 싹싹 빌어서 2살 난 아들을 생각해서 아내는 용서하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. 진짜 당장이라도 찢어지고 싶었지만 아이가 눈에 밟혀서 그러지 못했죠. 근데 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이 여자 집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제 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더군요. 아, 물론 아직까지 아내가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. 아내는 집에 들어온 이후로 제가 뭐 어디 술이라도 한잔하고 있으면 저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저를 감시하고 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발악을 하더군요. 지가 뒷구녕으로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니 남편인 나도 그럴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. 뭐 여튼 빼박 아내 짓이다 싶어서 차량 정비소에 맡겨서 위치 추적기를 찾아보았지만 정비소에서도 못 찾더군요. 그래서 아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차를 바꿔 타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내가 제가 어디 있는지 제 위치를 모르더군요. 전 그때 생각했죠. 이거 100% 내 차에 위치 추적기 달았구나. 잘하기로 해서 들어온 아내가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는 거에 또 한 번 배신감을 느꼈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. 저는 정말 꿀릴 게 없어 별 걱정은 없었지만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한다는 게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. 그러다 보니 또 서로 다툼이 많아졌죠. 저희 아버지 생신 때였나 아내는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길래 한 소리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내 말 내가 일부러 안 한 줄 알아? 깜빡한 거야.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. 저도 너무 열받아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다시 나가라고 했더니 그 말을 아주 찰떡같이 알아먹고 이번엔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가더군요. 집을 나가서도 위치 추적은 계속 하더군요. 어딜 가던지 장한차가 저를 따라 붙길래 진짜 100% 위치 추적기 달았구나 확실을 했죠. 뭐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있다가 어느 날은 친구 차를 타고 일을 보러 갔는데 제 차를 계속 미행하던 장인 차를 봤습니다. 이상하다 생각해서 친구 차 앞을 보니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네요. 순간
너무 소름이 돋아서 아파트 주차장 CCTV를 보니 장인차가 친구차 옆에 주차를 하고 의문의 인물이 내려서 위치 추적을 설치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. 아쉽게도 CCTV에는 차가 가려서 누가 설치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죠. 저는 100% 와이프가 설치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친구를 시켜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죠. 형수님, 제 차에서 위치 추적기를 발견했는데 혹시 할 말 없으십니까? 아내는 전혀 모른다고 발뺌만 해요. 그러고 나서 바로 와이프가 저에게 전화와서 네 친구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뻔뻔하게 물어보네요. 그래서 제가 그건 네가 더 잘 알 텐데. 장인이 타던 차가 나를 자꾸 미행하던데 그 차가 오늘 내 친구 차도 미행했다고.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고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답니다.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시켜 그럼 형수님 경찰서로 바로 가겠습니다. 한마디 해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아내가 전화를 또 끊더군요. 그 다음날 친구랑 경찰서를 가려고 만났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안 통 오더군요. 상간남이더군요. 상간남 왈 제가지를 고소해서 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고 순순히 자백하네요. 친구가 차를 바꿔 탄 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제 차에도 상간남이 장착했고 차를 바꿔 타는 것을 확인하고 친구 차에 위치 추적기를 옮겨 달았다고 하더군요. 근데 정말 충격인 건 아내도 제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 두 년놈이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알콩달콩 뒷구녕에서 바람을 피고 있었단 거죠. 일단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이 두 년놈의 바람을 확실히 잡아야겠다. 그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. 신부를 센터에 찾아가서 의뢰를 했습니다. 한 달 동안 600만 원을 달라더군요. 너무 비싸 손이 덜덜 떨렸지만 지금은 저 년놈에게 복수하는 게 먼저다 싶어 600만 원을 바로 입금해줬죠. 참 돈이 좋더군요. 아내가 뭘 하는지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줍니다. 뭐 별일은 없더군요. 이 두 년놈도 생각은 있는지 3주 정도는 잠잠했습니다. 근데 역시 그리 똑똑한 편은 아닌지 슬슬 두 년놈이 만나기 시작하더군요. 하루는 카페에서 만나고 하루는 둘이 만나서 고기를 처먹고 차곡차곡 사진이 오더군요.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.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죠. 드디어 한 달째 되는 날 한 방이 찾아왔습니다. 제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 상간남이 제 집으로 들어갔다더군요. 눈깔 뒤집어졌습니다. 회사에 말하고 당장 차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죠. 집 앞에 서서도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군요. 담배를 한 세대를 태웠습니다. 그래도 설마 해도 있는데 그 짓거리를 할까 속으로는 아니길 빌었습니다. 심부름센터 직원과 같이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.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참 적나라한 소리가 제 귓등을 치더군요. 둘은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열중이더군요. 아이는 어디 있나 싶어 작은 방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. 이 미친년놈들이 애를 재워두고 그 짓거리를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.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아이를 데리고 차에 가 있어 달라고 말을 하고 핸드폰 동영상을 켜고 안방을 열었습니다. 둘이서 아주 엉터있더군요. 절 보고 깜짝 놀라서 황급히 몸을 가리는데 전부 동영상으로 다 기록했습니다. 마음 같아선 저 두 년놈을 패고 싶었지만 변호사인 친구에게 듣기로는 아무리 화나도 상간남이나 아내를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하더군요. 두 년놈은 대충 옷까지만 걸친 채로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웃기지도 말라고 하고 법원에서 보자 한마디 하고 두 년놈 내보냈습니다. 그 이후 전 이제 이 환양년과 더 살 수 없어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고 상간남은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. 상간남이 주거침입죄 기소되었고 기소된 날 제 친구랑 저랑 둘이서 위치 추적기 설치한 거 출하로 형사고소장 넣고 왔습니다. 조사할 때 공범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. 전과 많이 생겨서 배 엄청 부르겠네요. 상간남은 현재 위자료 소송 중인데 이 사항도 현재 진행 중인 위자료 소송에 제출해서 위자료도 잔뜩 뜯을 생각입니다. 물론 아내년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. 친권도 꼭 뺏어올 거고 위자료는 물론이요. 돈 한 푼도 없이 아주 내쫓아버릴 생각입니다. 여기까지만 한다면 완전 보내버리는 게 아니겠죠? 이 모든 소송이 다 끝나면 저는 벌금 낼 각오를 하고 이 두 년놈의 동영상을 만천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. 상간남 집, 직장에 모두 보내고 아내 친구들에게도 싹 다 돌릴 거고요. 복수가 모두 끝나면 그냥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둘이서 잘 지내려고 합니다. 다들 바람피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.
안녕하세요. 30대 중반 2살 난 아들을 데리고